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2차 전지 열풍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8월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벌써 7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어요. 7월은 정말 생각해보면 다사다난하기도 했고 정말 다이나믹한 한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7월 증시 어떻게 복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7월 상당히 따뜻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이제 적었던 좀 그런 장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따라서 국내 지수는 굉장히 괜찮게 무난하게 올라왔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지금 강하게 좀 상승한 섹터들이 7월 달에도 꽤나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에 좀 묻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장세였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훈훈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8월 증시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일각의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이 보실 때는 8월 증시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예, 7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압도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보니까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50조 초반에 머물렀는데 지금 한 6조 원 정도 증가해서 58조 원이 됐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최고치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대기 자금이 이렇게 많고 수급이 지금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외에 또 수급 이슈로 눌린 많은 섹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이제 수급으로 눌렸던 섹터들이 이제 좀 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7월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8월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자, 이주연 대표님, 증권사별로 8월 코스피 전망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일 이제 금융투자업계 그러니까 각 증권사들이죠. 여기서 이제 8월 코스피 전망을 제시한 증권사가 한 5곳 정도 되는데요. 평균치가 2,772포인트에서 2,732포인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신증권에서 가장 높게 지금 2,520에서 2,780포인트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장 낮은 포인트는 2,400을 하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7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2,720포인트가 그동안 이제 우리 팬데믹 때 고점을 찍었던 가격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이 저점 폭의 중심 가격에 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그 중심 가격대는 돌파를 했고요. 한 차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신고가 테스트 올해 안에 8월에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올해는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유동성 장세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화량, M2 통화량을 보게 되면요, 시중에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M2 통화량을 보더라도
그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풀린 돈이 다 회수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의 유동성이 아직 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지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이고 증시에는 악재고 투자에 안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했냐?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지 않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그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고객 예탁금이 4트릴리언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그리고 지난 분기부터 이게 조금씩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탁금이 어디로 가느냐? 미증시가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대기 매수자들 결국 그 돈들이 주식 증시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도 이제 고객 예탁금 58조지 않습니까? 역시나 지금 뭐 부동산도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오른다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자산 시장으로 증시 제가 봤을 때 어떤 트리거가 있다라면 한 번에 좀 강한 자금들이 쏠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뭐 8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연 대표님은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계가 현금이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제가 한번 숫자를 봤더니 지금 주가지수 영역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심 대표님, 이런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증권사의 지수 전망치는 사실 뭐 틀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수보다는 이 종목과 섹터에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올해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일부 섹터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지수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0%가 올랐는데 그 2차 전지와 반도체 상위 9개 종목을 제외한 그 시가총액은 그 반도 안 됩니다. 즉 그 2차 전지와 반도체 제외한 지수는 거의 2,400 정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요. 사실 아직도 그 많이 그 눌려 있는 섹터들한테는 기회가 좀 많다. 역으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뭐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기간 조정을 하더라도 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KLA라든가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자 이런 업체들은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한 축인 반도체는 아직도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지난주에 보시면은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전력기기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은 그 매도 수급이 좀 있어요. 재료에 파는 매도 수급이 있어서 좀 눌림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섹터들도 많고 지금 안 좋더라도 조그만 모멘텀에도 또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시장 그 지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종목과 섹터에 더욱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3대 변수로 8월 증시의 향방을 가를 3대 변수가 8월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변수가 예, 우리 시청자님들도 좋아하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급 변동성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급 변동성, 이거 주도주가 계속 간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쏠려 있는 이 수급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좀 못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코스피 지금 보면 셀 업체들 3사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수급이 계속 양호하게 들어와줘도 물론 다른 섹터들 가지신 분들 재미는 없겠지만 지수는 견조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연속으로 보면 증시가 이제 이 변동성이 대략 한 4에서 5% 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당분간 더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좀 과열권에서 조정을 한번 크게 받았잖아요. 한 이틀 만에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조정을 받기도 했고 또 오늘 그리고 어제 해서 반등도 급격하게 다시 하락폭의 중심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2차 전지에서의 어떤 그 수급적인 이탈이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증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2차 전지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섹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움직여봐야 뭐 테마주들 아니면 개별주들의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실적을 바탕으로 된 그런 기업들 내에서의 움직임이지 않겠나 싶고요. 또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면 또 2차 전지는 수급이 또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강세가 지속되는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2차 전지 섹터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8월에 2차 전지 수급 관련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업계에서 예측한 8월 증시에 관한 두 번째 변수로는요. 자, 국내 인플레이션 재점화 여부에 따른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이게 이제 좀 민감한 이슈이긴 합니다. 자, 우리 거시경제 부분은 또 심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주시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물가 지표인 PCE 지표, 즉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예상치랑 전월 대비 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PCE 기준으로 3%를 기록을 했고요. 자, 전월에 3.8%에서 이제 급격한 하락을 했고 예상치인 3.1%에도 미달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코어 PCE 같은 경우는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월 대비 4.6%에서 여기도 이제 급락을 했고요. 예상치인 4.2%에서 또 못 미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파월 의장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여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저는 뭐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도 사실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기 지표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요.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또 부족하지 않게 나온다면은 자, 이렇게 골디락스 장세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골디락스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문재 대표께서는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투자업계가 예상한 8월 증시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중국 경기 회복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좀 약간은 커플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이 나오기는 해도 좀 뭐가 지지부진한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이번에 좀 어떤 계기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과연 뭐 이거 그냥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부양책을 지금까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크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은 금리 인상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시점이 끝났다. 지금 금리 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쯤 해서 미국에서 어떤 금리 동결 기조가 확실하게 좀 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중국에서 좀 걸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FOMC 결과 이후부터 이제 중국 증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글로벌 소비 증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미국 소비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 확인을 했고 실업률이 그렇다고 급격하게 막 높아져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만하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중국 경기도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라든지 중간재 결국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완제품들이 글로벌로 많이 팔려 나가야지 우리나라 그에 대한 수혜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 경제 회복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회복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융투자업계가 예측한 8월 증시 3가지 변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해 주시면서 그곳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8월 증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증시 주도하는 섹터가 이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이주연 대표도 2차 전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급 측면에서 언급을 해줬는데요. 자, 심 대표님은 이제 순환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다른 관점에서의 섹터가 있을까요? 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BM, 그다음에 이제 LNF 세 종목의 코스닥 거래 대금 중에 이제 비중이 지난주에 35%에서 40%, 수요일 날은 40%까지 지금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이제 일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섹터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지만은 다른 한 축의 큰 섹터인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 특히 이제 HBM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매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5개 종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TI, 그다음에 제우스, 인텍플렉스 요 정도 내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실적이 나오고 이 세론 매도로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주들이 좀 그랬는데요. 이제 두산마켓이라든가 HD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 기계 이런 것들 어찌됐든 간에 호실적에 나오고 세론 매도로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섹터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은재 대표의 전략 들어봤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섹터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8월 첫째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줄이면서 만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을 때 수급이 순환되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렇게 좀 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광이나 동성 화인텍, 한국 카본 이런 종목들 지금 실적도 괜찮고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는 일단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여기 한 지분을 한 9% 정도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 추후에 경영권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뭐 영업이익 한 20% 이상 나오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론에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원금속 자동차 부품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뭐 스몰캡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한 15일까지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다 나오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해보고 지금 저점 매수를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JW 중해제약인데 여기 윈트 관련해서 탈모 신약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탈모 이슈가 붙으면 국내 증시에서 좀 굉장히 급격하게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심도 있는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고 있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됐길 바라겠습니다.